네, 반갑습니다. 주말입니다. 10월 16일 토요일 종목진단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에게 거래량 특징 종목, 우리기술투자와 대우부품 준비되어 있고요. 자, 뉴스 테마 특징주로는 태광과 현대해상 두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기 검색 종목, 자, 정말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와 카카오 두 종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총 6종목 오늘 바로 진단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기술투자 먼저 볼게요. 우리기술투자, 주가 많이 올랐네요. 왜 올랐을까? 자, 일단은 가상화폐 관련한 패턴이라 좀 보시면 되겠죠. 지금 업비트가 이제 지난번에 첫 거래소 신고를 좀 하고 난 이후에 이 업비트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두나무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뭐야 이게? 이제 두나무가 이제 업비트를 사실 이제 운영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두나무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난번에 이제 올해 상반기 두나무 보유 주식만으로 약 7,900억 원 가량의 평가이익을 올렸다. 7,900억이요. 지금 이 우리기술투자가 8,600억입니다. 시총이요. 근데 7,900억의 평가이익을 올렸다. 대단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은 업비트의 거래 규모가 좀 급증하기도 했었고,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거래소가 승인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대치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기술투자가 이제 반기보고서에서 두나무의 지분 가치를 1,300억 원으로 반영했다. 이런 부분도 이제는 긍정적인 부분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서 얻어들이는 수익 자체가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모습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주가가 또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지금 비트코인의 어떤 부분들,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더 커져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 또 얼마 전에 보니까 7천만 원 돌파가 다시 또 나타나는 모습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은 이제 거래소에게 또 좋은 소식이 전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면 수수료 수입이 늘어나게 되고요. 거기에 따른 지분 가치도 같이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상승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흐름을 이제 우리가 판단하기 좀 애매하죠. 왜냐면 이제 계속 올라간다, 내려간다라는 것을 점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본다라면 일단 최근에 코인의 상승세가 좋기 때문에 관련 종목군들이 상승하고 있다. 내려가게 되면 또 반대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고요. 이제 거래소가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신고가 돼서 이제 승인을 받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내용만 보더라도 현재 우리기술투자가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에서의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앞으로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일단 20%대 상승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상승을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까? 이제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이건 매수예요. 매수가 들어온 거래량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겠죠. 최근에 주가도 상승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 여기만큼 좋은 건 없잖아요. 추가적으로 상승하게 된다면 이때 직전 고점대 12,000원대까지도 한번 넘겨다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자, 직전 고점에 가게 되면 뭐가 있어요? 저항이 기다리고 있죠. 자, 왔는가 하면서 차익 실현이 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급등, 첫 번째 나타나는 급등은 상관이 없는데요. 두 번째 나타난 패턴에서 거래량이 더 돌파가 되면서 음봉이 떨어진다거나 윗꼬리가 달린다거나 이렇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매도 물량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시점에서는 차익 실현, 바로 매도를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기술투자는 일단은 월요일장에서는 상승 흐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홀딩 전략 가져가시는 게 맞겠고요. 위쪽에서 거래량과 함께 음봉이나 긴 꼬리의 어떤 형태의 캔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차익 실현 매도가 나오는구나, 같이 팔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과매수 국면 들어갔기 때문에 조만간 변동성이 좀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신규 조건은 당연히 지금 들어가시면 별로 좋지 않겠죠. 이런 부분들 같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우부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부품은 상한가 마감이에요. 상한가 마감이고 분위기도 굉장히 좋겠죠. 잔량 같은 경우가 거의 마감 시점 보니까 300만 주 넘게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일까요? 네, 잔량만 보시면 198만 주. 나쁘지 않죠? 네, 198만 주의 잔량이 있다.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종목 자체가 추가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오늘 거래량 터지면서 종목이 쫙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볼 수 있겠는데, 자, 이 정도라면은 뭔가 좋은 소식이 있지 않겠느냐. 리비안의 부품 공급을 위한 테스트를 완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금요일 날 2시에 나온 이야기고 2시에 나오면서 그냥 바로 치솟아 올라가면서 상한가 진입을 합니다. 이게 1%에서 그냥 바로 상한가 마감을 시켜버리는 모습이에요. 자, 리비안 이때 본격적인 양산을 올해 진행시킬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죠. 리비안 관련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이쪽으로 공급을 한다. 부품을 공급한다. 이렇게 되면은 뭐 긍정적이겠죠. 국내 대기업을 통해서 리비안의 헤드라이트 모듈을 공급할 계획이다. 샘플을 제출해서 현재 테스트를 완료했다. 생산 설비는 준비되어 있다. 본격적인 양산은 올해부터 진행된다. 뭐 굉장히 좋은 소식일 것 같아요. 그죠? 자, 리비안 관련주임에도 불구하고 리비안 관련주이면서 또 양산을 진입한다. 뭐 이런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겠죠. 실질적으로 리비안에 공급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요. 리비안 같은 경우는 이제 제2의 테슬라로 불리고 있고 약 95조 원의 부분으로 이제 상장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뭐 그냥 대여잖아요. 이 대여에 납품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전략. 자, 지금 시총이 1,500억 밖에 안 되지만 얼마나 많은 그런 포인트가 나올 것인가. 이런 것들도 긍정적이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현대차, 기아차에도 지금 전기차에 들어가는 PTC 피터라는 것을 대부품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또 리비안에 공급 중이다. 뭐 이런 루머도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뭐 전체적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겠습니다만 지금 일단 공급을 위해서 테스트를 완료했고 양산에 들어간다. 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냥 확실하게 전해진 거잖아요. 나 리비안에 납품할 거야. 테스트 끝났어. 올해 안에 양산 들어가. 그러면은 더 좋은 소식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바로 상한가 진입하고 문 딱 닫아버린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추가 상승은 나올 것인가? 예, 가능해 보이죠? 뭐 일단 잔량도 그렇고요. 추가적인 어떤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에 점상이라면 잡기는 굉장히 어렵겠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겠죠. 다만 이제 상한가가 아니라 그냥 애매한 상승이다라고 본다라면 그 부분을 보셔야 되겠는데 지금 저항대에 나타나는 부분들이 지금 4,000원대 초반 정도 나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3,700원, 3,800원 정도, 3,000원대 후반을 봐야 되겠네요. 요 정도 라인 때 나타나고 있는데, 즉 주가가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게 되면 한 20% 정도 더 치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즉 상한가, 점 상한가로 찍고 그냥 문을 계속 닫는 상황이 아니라 그냥 10%대, 20%대 올라가게 되면 이 매도 물량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매도에 대한 관점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매도에 대한 관점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또 마찬가지겠죠. 위쪽으로 떨어지는 음봉이거나 거래량이 터지면서 분위기가 좀 나빠질 수 있을 겁니다. 그 상황에 나오면 같이 차익 실현 들어가시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시장이 올라가면서 분위기를 달궈주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만 종목이 올라갔을 때 차익 실현이 나타나는 것은 일시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따라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신규 매수는 좋지 않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도 변동성이 생길 때는 차익 실현을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대신에 종목이 상승하고 나서 뭐 15%대, 뭐 10%대 이상 뭐 이렇게 상승을 유지하고 있다. 양봉이다. 뭐 이렇게 된다면 굳이 매도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이 나온 이후에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냐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지금은 홀딩 전략을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태광을 한번 볼까요? 태광. 태광은 주가가 좀 반짝 튀어 오르다가 마감해서 조금 밀렸어요. 6%대로 20% 넘게 상승했었는데 조금 밀렸습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이제 원자력 대체제 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에너지 대란이 있죠. 지금 뭐 글로벌 에너지 대란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유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뭐 천연가스 가격 올라가고 있고 뭐 원자재 가격 계속 올라가고 있고 뭐 등등에 대한 내용인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에너지가 너무 부족한 거 아니냐? 그러면 원자력 발전으로 가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소형 원자로 이야기 나오고 뭐 그랬었는데 지금 이 태광 같은 경우는 그 플랜트용 배관자재 업체인데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주로 사용되는 기자재 중 하나인 특수화금으로 만든 대형 강관을 생산을 한 적이 있다. 생산을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석유화학, 플랜트, 원자력 발전 이런 쪽 각종 플랜트용 피팅류의 핵심 기술도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재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핵심 기술까지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꼭 뭐 원자력뿐만이 아니라 뭐 지금 유가가 계속 상승함에 따른 어떤 플랜트 사업이 뭐 증가한다, 플랜트 수주가 증가한다 그러면 이 피팅 관련주들도 같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수혜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 이 상황을 좀 보게 되시면 일단 매수는 들어왔어요. 매수는 들어왔는데 위쪽까지 올라가니까 매도 물량이 이 매물대에서 쭉 치고 나온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꼬리가 몸통보다 길죠. 이 부분은 뭐냐면 매도 물량이 제법 많았다는 의미인데 그래도 이 위쪽 꼬리를 딱 뜯어내고 나면 어떻게 돼요? 양봉이 제법
크게 나타난 모습입니다. 나쁘지 않죠. 윗골이 없던 걸로 생각하게 된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부담 가질 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추가 상승 당연히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뭐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고 11,000원대까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이죠. 그래서 뭐 재료적인 측면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업황적인 측면이라든지 앞으로 성장에 대한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일단 홀딩하시는 게 맞는 전략이고요. 대신에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위쪽에 지금 저항대가 그대로 포진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대단히 큰 수익을 올리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가가 좀 밑으로 떨어지는 시점에서 공략을 좀 해야 되는데 그 시점도 지금 둥 떠있는 시점에서 매수를 권장하기엔 조금 애매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매수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 홀딩하면서 반등을 좀 노리는 그런 전략으로만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현대해상 보겠습니다. 현대해상은 증권사 리포트가 아주 좋게 나왔어요. 3분기 실적도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목표 주가 올리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황도 좋아진다. 수급도 좋아진다. 뭐 등등의 좋은 얘기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현대해상은 일단 보험주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가 나타날 수 있고요. 저 역시도 이 종목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익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오늘 신고가 나타나는 모습, 금요일날 신고가 나타나는 모습으로서 뭐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도 붙여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시점은 단기적 상승에 따른 그런 부담감,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수혜는 계속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주가를 단기적으로 끌어올렸다면 그 이슈는 이미 주식에 반영됐을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은 단기 조정에 대한 포인트도 조심해야 된다. 물론 증권사 리포트 좋게 나오고 매수도 좋게 나오고 뭐 주가가 계속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도 있고 막 등등의 얘기가 나오겠지만 주가가 조정 나오는 것은 그런 관계 없거든요. 일단은 난 숨고르기 하고 들어갈래. 지금 너무 힘들어. 너무 올랐어. 좀 들어갔다 나갈래.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의 지지선을 먼저 체크하셔야 돼요. 26,500원 정도가 되잖아요. 26,500원이면 지금 위쪽 가격대 대비해서 약 5%, 6% 정도의 변동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야 되는 거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정도 변동폭은 그렇게 큰 문제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감안하면서 보유 관점 유지하시면 됩니다. 26,500원이고 또 보험주는 금리 인상 수혜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장기적 관점을 가셔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뭐 그냥 한 달 두 달 보는 게 아니라 1년, 2년, 내년도 금리 인상할 때까지 봐야 되겠다. 이런 정도는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장기 투자를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매수 같은 부분들도 소량씩 조금씩 나눠서 접근하시는 거. 그 다음에 처음부터 마인드 자체가 나는 이거 길게 가져가는 종목이야 라는 생각을 가져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길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 변동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그래서 홀딩 전략 말씀드리고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지금 윗골이 계속 막고 있는 모습이라서 또 단기적인 조정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살짝 기다렸다가요. 26,500원 근처 전후 가격대를 공략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장기 전략으로 접근하셔야 되기 때문에 매수가 급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충분히 가격대 확인하시고 대응하셔도 문제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반등이 좀 나가는 것 같기는 한데 외국인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외국인 매수를 통해서 주가가 좀 반등해주고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면 좋긴 좋은데 하이닉스 쪽은 매수가 들어가서 반등이 좀 나오긴 했지만 삼성전자는 그렇지 못했죠. 물론 기관이 받아주면서 저점입니다 라는 얘기도 해주고 있고 RSI 지표도 지금 뭐 과매도 국면 들어가면서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래요. 없는 분들이라면 삼성전자가 없는 분들이라면 뭐 소량 찔러보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저점인 것 같아요. 좀 사도 괜찮지 않을까요? 네. 종목이 없다라면 조금 사는 거예요. 대신에 비중은 작게 들어가셔야 되겠죠. 소량 접근하시는 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소량을 가지고 있다. 저 역시도 여기 지난 8월 저점에서 매수가 들어가서 지금 현재 약간 물려있는 상태지만 그냥 들고 있어요. 대신에 비중이 적죠. 나중에 저점이 잡히면 또 매수할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매수하는 전략 나쁘지 않아요. 근데 위쪽에서 많이 물려있다. 이런 분들은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그냥 들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이미 많이 내려왔고요. 만약에 이 7만원대에 지금 형성된 삼성전자지만 주가가 내려가서 65,000원, 지금 62,000원 정도가 되면은
거의 저점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지금 10% 정도예요. 10% 정도의 변동성 이제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버텼는데 10% 못 버텨가지고 주가 팔아먹으면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변동성 확인하시면서 우리가 조금 더 보유 관점 유지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제 빚내서 투자하신 분들인데 빚을 내서 계속 밑에다 집어넣는 그런 전략들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레버리지를 이용하셨다거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좀 다른 전략들을 좀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뭐 자기 돈으로 빚 없이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장기적 홀딩 전략 나쁘지 않고 이만큼까지 떨어졌는데 여기서 팔아먹는 것은 조금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반등을 기다리는 전략이 좋습니다. 신규 접근 들어가시려면 소액 들어가는 거, 소량 들어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으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본격적인 상승 추세의 전환은 이제 8만원대가 아니라 조금 더 아래쪽 78,000원 정도 수준까지만 올라가도 추세의 전환 포인트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삼성전자 지금은 일단 아주 부정적으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희망적인 메시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다음 종목은 카카오 보겠습니다. 카카오도 지금 개인 투자들 많이 물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일단은 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가 특별히 나쁠 건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악의 상황이 지났다. 주가는 이제 다 떨어졌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공매도에 대한 환매가 일단 진행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기관들 공매도 굉장히 많았죠. 그 부분이 지금 기관들 매수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 환매 조금씩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기적 골든크로스 진행되는 모습. 자, 그렇다면 일단 기술적 반등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겠습니다. 기술적 반등 나타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135,000원까지 열려 있잖아요. 그러면은 현재가 대비해서 10% 정도 추가 상승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인데 쉽게 물타기를 한다거나 신규 매수 들어가긴 조금 껄끄러운 위치예요. 왜냐면 정부 규제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하게 이렇게 환매로 다 떨어냈다거나 이런 모습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매수 포인트가 외국인이나 이런 쪽에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 반등이 나타나는 경우들은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그냥 주가 많이 하락한 것에 대한 기술적 반등 정도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135,000원 정도가 저항대라면 또 그 즈음에서 또 주가가 하락하거나 흘러내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단기 반등 예상이 되니까 그냥 들고 가시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단타로 그냥 한 5에서 6, 7% 정도 먹고 빠져야 되겠다. 이 생각하시는 분들은 상관없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매매가 잘 되시는 분들은 상관없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쉽게 들어가기는 어려운 위치다라는 것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일단 홀딩 전략으로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6종목이네요. 우리기술투자, 대우부품, 태광, 현대해상, 삼성전자, 카카오까지 진단해드렸고요. 내일은 또 다른 종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투자에 좋은 방향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